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형, 막내가 흑흑. 막내가 아무래도 납치된 것 같아. 수만 명의 장병을 호령하던 쓰리스타 군단장 강철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둘째 한철의 처절한 울음 섞인 비명.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의문의 폭발음과 함께 통신은 날카로운 기계음만을 남긴 채 끊겨버렸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감히 국가의 심장을 건드려?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며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군인 가문. 하지만 그들이 비밀리에 진행해온 안보 프로젝트 골드문이 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강철민은 별셋의 계급장이 아닌 형제들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건 사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군 내부의 은밀한 배신자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은 거대 조직 일심에 벼랑 끝에 몰린 강철민이 최후의 수단인 우정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순간 대한민국을 뒤흔들 피해 복수국이 막을 올립니다. 과연 그는 납치된 막내를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누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하나가 영상 속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훈련장 상공에 헬기의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강철민 중장이 쌍안경을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면대 돌격 대형 15초 지연됐다. 재훈련 지시. 참모장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어요. 강철민은 시계를 확인했답니다. 오전 10시 32분. 훈련 종료까지 1시간 28분 남았죠. 그때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 표시는 한철이었답니다. 강철민이 헬기 소음을 피해 귀를 막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아, 지금 훈련 중인데. 형님, 큰일 났습니다. 한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철민의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진정하고 말해. 해서가 납치됐습니다. 골드문도 탈취당했어요. 강철민이 헬기 조종사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착륙 신호였죠. 자세히 보고해. 한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새벽 5시경에서 대위가 주둔하던 SST 기지가 습격당했습니다. 경비병 4명 사망해서는 행방불명이에요. 골드문 데이터 서버도 물리적으로 해체돼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만 내부 보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해제된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암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답니다. 헬기가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앉았죠. 지금 어디 있어? 제주 남단 해안입니다. 해서가 마지막으로 송신한 GPS 신호를 추적 중이에요. 그런데 형님, 한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요. 군 기밀이라는 이유로 민간 경찰도 배제하래요. 강철민이 헬기에서 내리며 차가운 눈빛을 지었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가겠다. 위치 좌표 문자로 보내. 형님, 명령 위반입니다. 정보본부에서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명령이 무슨 소용이야. 강철민이 전화를 끊었어요. 참모장이 다가왔답니다. 각하, 무슨 일이십니까? 사령부로 즉시 복귀한다. 훈련은 부사령관에게 인계해. 강철민이 군용차에 올라탔죠. 차량이 출발하자 그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답니다. 철민아, 우리 가문은 3대째 이 나라를 지켜왔다.
내 할아버지는 6.25 때 국방장관으로 전선을 지키셨고 나는 사령관으로 북방을 막아섰지. 이제 너와 내 동생들 차례다.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문의 명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답니다. 1시간 후 사령부 작전실. 강철민이 대형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정보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했죠. 골드문 프로젝트는 차세대 방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강에서 대위가 주도 설계했으며 이 기술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나라 영공 방어 능력이 300% 향상됩니다. 유출 시 피해는 적성국이 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우리 방공망이 무력화됩니다. 게다가 해외 무기 시장에 팔릴 경우 국익 손실은 수조 원대입니다. 강철민이 턱을 쓸었어요. 정보본부가 수사 중단을 지시한 이유가 뭐지? 정보참모가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공식 사유는 국가기밀보호입니다만 비공식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직후 국방부 고위층 3명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첩보가 있어요. 강철민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내부자가 있다는 얘기군. 그때 문이 열렸어요. 강철민의 부관 김대위가 급히 들어왔답니다. 각하, 정보본부 감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각하를 면담하겠답니다. 거절해. 각하, 국방부 장관 명의 공문입니다. 거부 시 직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강철민이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좋아. 들여보내. 감찰관이 들어왔답니다. 40대 중반의 준장이었어요. 강철민 중장님, 국방부 명령입니다. 강에서 대위 실종 사건에 대한 일체의 독자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내 동생이 납치됐는데 군 기밀 사안입니다. 정보본부가 전담 수사합니다. 강철민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우리 아버지가 북방사령관 시절 국방부가 작전 지시를 내렸지. 아버지는 그 명령이 적의 함정이란 걸 알고 거부하셨어. 덕분에 우리 군 3,000명이 살았다. 감찰관이 뒤로 물러섰답니다. 그건 명령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특히 그 명령 뒤에 적이 숨어 있을 때는. 강철민이 부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대위가 감찰관을 밖으로 안내했답니다. 문이 닫히자 강철민이 개인 금고를 열었죠. 오래된 수첩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비상 연락망이었답니다. 강철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레이 고스트입니다. 철민이다. 할아버지 암호, 봉황 3117 확인됐습니다. 명령하십시오. 1심회를 조사해. 24시간 안에 보고해.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강철민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먹구름이 사령부 위를 덮어가고 있었죠. 그는 주먹을 쥐었답니다. 해서야 조금만 버텨라. 형이 반드시 구해내마. 다음 날 새벽 4시 강철민의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책상 위에는 1심에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김대위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각하, 그레이 고스트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강철민이 봉투를 뜯었어요. 사진 여러 장이 쏟아졌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어젯밤 10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입니다. 1심의 수뇌부 3명과 만났어요. 강철민이 다른 사진들을 펼쳤답니다. 차관은 검은 가방을 건네받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했어? 현금 5억으로 추정됩니다. 강철민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내 동생을 판 거야. 김대위가 다음 서류를 건넸어요. 더 있습니다.
1심에는 표면상 무역회사지만 실체는 무기 브로커예요. 최근 3년간 동남아와 중동에 불법 무기를 유통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골드문을 빼돌리려는 거군. 그렇습니다. 해외 매각 시 최소 300억 달러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강철민이 의자에 앉았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철이었답니다. 형님 해서 주둔지 현장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보안 시스템 해제 시각은 새벽 4시 47분이에요. 정상적인 암호 입력으로 풀렸습니다. 강철민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에서 외에 암호를 아는 사람은 SST 부대장과 작전 참모, 그리고 국방부 보안 담당관 3명입니다. 그들의 알리바이는 한철이 잠시 침묵했답니다. 부대장과 작전 참모는 그날 휴가였어요. 보안 담당관들은 서울에 있었고요. 휴가? 네. 이상한 건 그 휴가가 사건 3일 전에 갑자기 승인됐다는 겁니다. 원래 거부됐던 휴가였어요. 강철민이 눈을 감았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휴가를 승인했지? 국방부 인사국장입니다. 그자도 조사 대상에 넣어. 강철민이 전화를 끊고 김대위를 받습니다. 1심의 본부 위치 파악됐어? 서울 용산과 부산 해운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등록된 회사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영장 없이 접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강철민이 씁쓸하게 웃었답니다. 적은 법 뒤에 숨고 우린 법에 묶여 있군. 오전 9시 강철민이 사령부 회의실에 참모들을 소집했어요. 정보참모가 보고를 시작했죠. 각하 정보본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에서 대위는 임무 중 실종됐으며 골드문 데이터는 안전하게 회수됐다고 합니다. 거짓말이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이미 보도됐어요. 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이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뉴스에서는 국방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답니다. 강에서 대위의 실종은 훈련 중 발생한 불행한 사고입니다. 현재 수색작전이 진행 중이며 국가기밀은 안전합니다. 강철민이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수색작전? 개소리. 참모들이 움찔했어요. 강철민은 심호흡을 했답니다. 진정해야 했죠. 지금부터 비공식 작전을 개시한다. 1심회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해. 그들이 해설을 어디로 이동시키는지 반드시 찾아내. 작전 참모가 손을 들었어요. 각하, 정보본부의 중단 명령을 어기면 군법회의 대상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내 동생 목숨이 먼저야. 명령 불복종 혐의든 뭐든 달게 받겠어.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강철민이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김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죠. 각하, 제주에서 한철 소령 연락 왔습니다. GPS 신호 추적에 성공했대요. 위치가 어디야? 부산 감천항 근처입니다. 폐공장 지대예요. 강철민이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43분. 헬기 준비시켜. 30분 내 출발한다. 김대위가 경례를 올렸답니다. 강철민이 집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권총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가 물려준 콜트 45구경이었답니다. 그는 탄창을 확인하고 허리에 찼어요. 창밖으로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강철민이 군모를 눌렀었죠. 해서야 형이 간다. 조금만 버텨라. 부산항 상공. 헬기가 낮게 선회했어요. 강철민이 쌍안경으로 아래를 살폈답니다. 폐공장 세동이 바다를 끼고 늘어서 있었죠. 저기 착륙해.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기가 천천히 내려앉았답니다. 한철이 폐차 뒤에서 뛰어나왔어요. 형님, 강철민이 헬기에서 내려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다친 데 없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철이 공장 쪽을 가리켰답니다. 해서의 GPS 신호가 저 이번 공장에서 잡혔는데 12시간 전부터 움직임이 없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찰했죠. 한철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공장 배치도가 떠올랐답니다. 1번 공장은 비어 있고 2번 공장엔 차량 2대가 있어요. 3번 공장은 확인이 안 됩니다. 강철민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경비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조용합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뭔가 이상했죠. 일단 2번 공장부터 확인하자. 두 사람이 폐차 사이를 지나 공장으로 접근했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답니다. 한철이 총을 빼들었죠. 강철민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들어간다.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공장 내부는 어두웠어요. 깨진 유리창으로 빛이 새어들고 있었죠. 한철이 손전등을 켰어요.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답니다. 강철민이 무릎을 굽혀 만져봤어요. 아직 마르지 않았어. 최근 것이군요. 핏자국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답니다.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강철민이 문을 열었죠.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답니다. 한철이 다가가 확인했어요. 형님, 이거. 영상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어요. 국방부 차관이었답니다. 차관은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3명과 악수하고 있었죠. 시간 표시는 어제 밤 10시.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레이 고스트가 찍은 거랑 같은 장면이야. 한철이 노트북을 조작했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번엔 다른 인물이 나왔죠.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이럴 수가.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참모총장까지 연루됐다는 뜻이었죠. 한철이 USB를 꽂아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민이 창문으로 달려갔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공장 앞에 멈춰섰죠. 문이 열리고 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철이 총을 장전했어요. 형님, 포위당했습니다. 뒷문은 없어요. 창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강철민이 한철에게 USB를 건네받았답니다. 넌 먼저 빠져. 이 증거를 반드시 지켜야 해. 형님은요? 시간을 벌겠어. 한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같이 갑시다. 강철민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한철아, 우리 둘 다 여기서 죽으면 해서는 누가 구해? 넌 살아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돼. 한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님, 어서 가. 강철민이 동생을 창문 쪽으로 밀었답니다. 한철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죠. 강철민은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러 명이었죠.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답니다. 강철민의 부관 김대위였어요. 강철민이 눈을 크게 떴답니다. 김대위, 자네가 왜? 김대위가 총을 겨눴어요. 각하, 죄송합니다. 뒤에서 헌병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강철민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자네까지 배신했군. 배신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김대위가 수갑을 꺼냈답니다. 강철민 중장, 군사기밀 유출 및 명령 불복종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철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차갑게 수갑이 채워졌답니다.
김대위,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해서가 어디 있어? 김대위가 고개를 돌렸죠. 모릅니다. 거짓말. 강철민이 소리쳤어요. 헌병들이 그를 끌고 나갔답니다. 밖에는 더 많은 군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강철민이 차에 실렸어요. 창밖으로 폐공장이 멀어졌답니다. 한철이 무사히 빠져나갔기를 바랄 뿐이었죠. 차는 부산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강철민이 옆에 앉은 헌병을 봤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 국방부 지하 조사실입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답니다. 아니, 시작인지도 몰랐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답니다. 해서야 미안해. 형이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호송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섰어요. 헌병 한 명이 차에서 내렸답니다. 10분 휴식합니다. 강철민은 수갑찬 손을 내려다봤어요. 옆 헌병이 물병을 건넸죠. 드시겠습니까?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때 휴게소 주차장에 검은 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차량처럼 보였죠. 하지만 강철민의 눈이 날카로워졌답니다. 번호판이 위조된 것 같았어요. 밴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내렸답니다. 70대로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젊었죠. 노인이 천천히 호송차로 다가왔어요. 헌병들이 총을 들었답니다. 정지. 민간인은 접근 금지입니다. 노인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답니다. 오래된 군번줄이었죠. 헌병 대장이 군번줄을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레이 고스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철민 중장을 인계받겠네. 안 됩니다. 우린 국방부 직속 명령을.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답니다. 자네 상관이 누군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내 상관은 대통령이었네. 50년 전의 말일세. 노인이 손짓을 했어요. 밴에서 무장한 남자 4명이 내렸답니다. 모두 전직 특수부대원 같았죠. 헌병 대장이 무전기를 들려다 멈췄어요. 노인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대통령 직인이 찍힌 특별 영장이었어요. 이건 진짜입니까? 확인해 보게. 헌병 대장이 무전으로 본부에 연락했어요. 잠시 후 얼굴이 더 굳어졌답니다. 알겠습니다. 인계하겠습니다. 호송차 문이 열렸어요. 강철민이 내렸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죠. 그레이 고스트? 노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도련님. 할아버지 신복이었던 박무진입니다. 이제 가시죠. 강철민이 밴에 올라탔어요. 수갑이 풀렸답니다. 밴이 출발했죠. 강철민이 창밖을 봤어요. 헌병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답니다. 박무진이 생수를 건넸어요.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대통령 영장은 진짜야? 박무진이 피식 웃었답니다. 물론 위조입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국방부 전산망을 30분간 장악했거든요. 강철민이 물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해서는 찾았어? 박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단서를 잡았어요. 무슨 단서? 박무진이 태블릿을 꺼냈답니다. 항만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컨테이너 화물차가 부두로 들어가고 있었죠. 어젯밤 11시 부산 신항입니다. 저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성인 여성 한 명이 실려 있었어요. 강철민이 화면을 응시했답니다. 해서일 가능성이 높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컨테이너는
오늘 오후 3시에 중국 상하이로 출항합니다. 강철민이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20분. 3시간 40분 남았답니다. 배 이름은 청룡호. 5만 톤급 화물선이에요. 1심의 계열사 소유입니다.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어요. 막아야 해. 쉽지 않습니다. 항만은 1심의 쪽 사람들이 장악했어요. 해경도 매수당했고요. 그럼 어떻게? 박무진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벤이 외곽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렸답니다.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죠. 박무진이 암호를 입력했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답니다. 안은 지하 벙커였어요. 조명이 켜지자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무기고였죠. 소총, 기관총, 수류탄, 폭발물까지 가득했어요. 강철민이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이게 다 뭐야? 할아버님께서 6.25 이후 비축하신 겁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박무진이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더 깊숙한 곳에 금고가 있었답니다. 여기엔 비자금 2천억 원이 있습니다. 할아버님과 선친께서 평생 모으신 거예요.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지? 박무진이 강철민을 똑바로 봤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공권력이 썩어 문드러질 때 누군가는 그림자에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강철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우정 프로젝트?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박무진이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도련님은 공식적으론 도주 중인 반역자예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강철민이 소총을 집어들었답니다. 장전 소리가 울려 퍼졌죠. 청룡호를 멈춰야 해. 인원이 필요합니다. 한철이 있어. 그리고 강철민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졌답니다. 옛 전우들 이름이 보였죠. 이들을 부르겠어. 다들 날 믿어줄 거야. 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죠. 두 사람이 무기를 차에 실었답니다. 강철민이 마지막으로 벙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의 흔적이 느껴졌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손자가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산항 외곽 창고. 강철민이 쌍안경으로 청룡호를 관찰했어요. 거대한 화물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답니다. 한철이 옆에서 지도를 펼쳤죠. 형님, 컨테이너는 3번 갑판에 실렸어요. 출항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강철민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5분. 박무진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답니다. 팀 배치 완료했습니다. 어팀은 부두 서쪽, B팀은 동쪽에서 대기 중이에요. 경비 병력은 1심의 경호원 약 20명, 매수된 항만 보안 요원 10명 정도입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철, 넌 어팀과 함께 해설을 찾아. 난 B팀과 배에 오른다. 한철이 소총을 챙겼답니다. 알겠습니다. 박무진이 권총을 건넸어요. 조심하십시오. 적들도 필사적일 겁니다. 강철민이 탄창을 확인했답니다. 작전 개시. 세 사람이 창고를 나섰어요. 부두로 접근하기 시작했답니다. 어팀 5명이 서쪽 컨테이너 사이로 움직였죠. 한철이 선두에 섰어요. 경비원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답니다. 한철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팀원 둘이 조용히 다가가 경비원들을 제압했답니다. 소리 없이 쓰러뜨렸죠. 3번 갑판으로 간다. 한철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갑판에는 컨테이너가 빼곡히 쌓여 있었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죠.
화면을 천천히 훑었어요. 붉은 점 하나가 잡혔답니다. 저기다. 한철이 뛰어갔어요. 컨테이너 문 앞에 섰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답니다. 절단기 가져와. 팀원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랐어요. 문이 열렸답니다. 안은 어두웠죠. 한철이 손전등을 켰어요. 의자에 묶인 여자가 보였답니다. 해서였어요. 해서야. 한철이 달려가 입을 막았던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해서가 기침을 했답니다. 오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해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철이 밧줄을 풀었답니다. 그때 밖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B팀 쪽이었죠. 형님, 한철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O팀 목표 확보. 지금 후퇴합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좋아. 우린 시간을 벌겠어. 한철이 해설을 일으켰어요. 갈 수 있어? 응, 괜찮아. 두 사람이 컨테이너를 나섰답니다. 부두 반대편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죠. 한철이 팀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서쪽 출구로 빠진다. 일행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때 앞에서 경호원 5명이 나타났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죠. 멈춰라. 한철이 해설을 뒤로 밀었어요. 방아쇠를 당겼답니다. 총알이 경호원의 어깨를 스쳤죠. 경호원들이 엄폐물 뒤로 숨었어요. 양측이 총격전을 벌였답니다. 한철이 수류탄을 꺼냈어요. 안전핀을 뽑고 던졌죠. 폭발음이 울려 퍼졌답니다. 경호원 셋이 쓰러졌어요. 나머지 둘은 도망쳤답니다. 지금이야. 한철이 해서의 손을 잡고 뛰었어요. 부두를 빠져나와 대기 중인 차량에 탔죠. 출발해. 차가 급출발했답니다. 해서가 뒤를 돌아봤어요. 큰오빠는요? 형님은 괜찮을 거야. 한철이 무전기를 들었답니다. 형님, 응답하세요. 잡음만 들렸어요. 한철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청룡호 선실. 강철민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답니다. 박무진이 옆에서 재장전을 했죠. 도련님, 적이 너무 많습니다. 빠져야 해요. 조금만 더 버텨. 한철이가 해설을 데리고 나갈 시간이 필요해. 강철민이 모퉁이를 돌아 총을 쏘았어요. 경호원 1명이 쓰러졌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강철민이 돌아봤어요. 김대위가 총을 겨누고 있었답니다. 각하, 그만 포기하십시오. 강철민이 총을 내렸어요. 김대위, 아직 늦지 않았어. 같이 가자. 김대위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전 이미 선택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박무진이 김대위의 손목을 쳤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박무진이 김대위의 턱을 가격했죠. 김대위가 쓰러졌어요. 가시죠. 두 사람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답니다. 부두에 도착했을 때 경찰 사이렌이 들렸어요. 박무진이 차를 가리켰죠. 저쪽입니다. 강철민이 차에 올라탔어요. 박무진이 운전대를 잡았답니다. 차가 항만을 빠져나갔죠. 30분 후 안전 가옥. 한철이 문을 열었어요. 강철민이 들어섰답니다. 해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큰오빠. 해서가 달려와 강철민을 껴안았어요. 강철민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요. 오빠들이 있잖아요. 세 남매가 둘러앉았어요. 한철이 물을 건넸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철민이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답니다. 1심회를 끝내야 해. 뿌리째 뽑아야 돼. 해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골드문 데이터, 제가 복구할 수 있어요. 뭐? 백업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요. 강철민이 동생을 봤답니다.
해서의 눈빛이 단단했죠.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일심에든 뭐든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한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강철민이 그 위에 손을 올렸답니다. 해서도 손을 포겠죠.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까지 가자. 세 남매의 손이 힘차게 모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 가옥 지하실. 해서가 노트북 세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답니다. 한철이 커피를 건넸죠. 진행 상황은 골드문 데이터 복구 80% 완료했어. 2시간만 더 있으면 끝나. 강철민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답니다. 뉴스 봤어? 한철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TV가 켜졌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답니다. 어젯밤 11시경 전국 주요 통신망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테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면이 바뀌었어요.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번 사태는 강철민 일당이 저지른 국가 기반 시설 공격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 일가는 군사기밀을 탈취해 적대 세력에 넘기려 했으며 해서가 화면을 노려봤어요. 거짓말이야. 강철민이 TV를 껐답니다. 일심애가 골드문 기술을 악용한 거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철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형님, SNS 봐야 할 것 같아요. 화면을 보여줬답니다. 강씨 가문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강철민 체포하라, 반역자, 가족 전원 처벌해야, 우리 세금으로 키운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어. 해서의 손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우릴 믿지 않는구나. 강철민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증명해야 해. 박무진이 급히 들어왔어요. 도련님, 큰일입니다. 태블릿을 내밀었죠. 군 내부 공문이었답니다. 강철민 및 일당 사살 명령. 발견 즉시 사격 허가. 한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살 명령이라고요? 군 강경파가 움직인 겁니다. 이제 체포도 아니고 제거예요.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답니다. 일심애가 군부까지 완전히 장악했군. 해서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빠, 우리 증거를 공개해야 해. 한철 오빠가 확보한 USB 있잖아. 한철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언론사에 넘겨도 소용없어. 일심애가 주요 언론 다 매수했어. 그럼 어떻게 해? 강철민이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청와대로 간다. 모두가 강철민을 쳐다봤죠. 청와대요?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다. 증거를 제출하고 진실을 알린다. 박무진이 난색을 표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경우가 삼엄해요. 접근조차 못해요. 방법이 있어. 강철민이 지하실 구석으로 갔답니다. 오래된 지도를 펼쳤죠. 청와대 주변 도면이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사용하신 비밀 통로가 있어. 여기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한철이 지도를 들여다봤답니다. 이 통로가 아직 있을까요? 확인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해서가 USB를 꺼냈어요. 오빠 혼자는 안 돼. 나도 갈래. 안 돼. 넌 여기 남아서 골드문 복구를 끝내야 해. 하지만 강철민이 해서의 손을 잡았답니다. 해서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골드문을 완성해서 일심애가 함부로 못 쓰게 만들어야 돼. 해서가 눈물을 참았어요. 꼭 돌아와요. 약속할게. 강철민이 무기를 챙겼답니다. 박무진이 검은 옷을 건넸죠. 이걸 입으십시오. 야간 작전용입니다. 한철이 다가왔어요.
형님, 전 남아서 해설을 지키겠습니다. 부탁한다. 두 형제가 악수를 나눴답니다. 밤 10시, 강철민이 하수구 뚜껑을 열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답니다. 박무진이 손전등을 켰죠. 조심하십시오. 70년 된 통로예요.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통로는 좁고 습했어요. 벽에서 물이 떨어졌죠. 30분을 걸었답니다. 앞에 철문이 나타났어요. 박무진이 암호를 입력했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강철민이 올라갔답니다. 청와대 후원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본관 건물이 보였답니다. 저기까지 가야 해. 두 사람이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경호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답니다. 박무진이 돌을 던졌죠. 경호원이 소리난 쪽으로 갔어요. 그 사이 강철민이 본관으로 뛰어들었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집무실까지 50m. 강철민이 숨을 고르고 걸었답니다. 집무실 문 앞에 경호원 둘이 서 있었죠. 강철민이 총을 꺼냈어요. 손들어. 경호원들이 놀라 뒤돌아봤답니다. 누구야? 총 버려. 안 그러면 쏜다. 경호원들이 총을 내려놓았어요. 강철민이 문을 열었답니다. 대통령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철민 중장. 강철민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각하, 할 말이 있습니다.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가? 1심회와 군부 고위층의 결탁 증거입니다. 국방부 차관, 육군 참모총장, 정보본부장까지 연루돼 있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CCTV 영상, 통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 전부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죠. 화면에 차관이 1심의 수뇌부와 악수하는 장면이 나타났답니다. 다음 파일은 통화 녹음이었어요. 차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골드문 데이터는 확보했나? 네, 강해설을 통해 빼냈습니다. 좋아. 중국 바이어가 500억 달러 제시했어. 절반은 자네 몫이야. 대통령이 마우스를 놓았답니다. 이런. 강철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각하, 제 가문은 3대째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반역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자네를 믿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입니까? 1심회가 언론과 여론을 장악했어. 지금 국민 대다수가 자네 가문을 적으로 보고 있네. 내가 자네를 옹호하면 정권이 흔들려.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답니다. 그럼 어쩌란 겁니까? 대통령이 돌아섰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우회로를 찾아야지. 자네가 직접 1심회를 쳐야 해. 제가요? 그래. 공식적으론 자네는 여전히 도주 중인 반역자야.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내가 승인한 특수작전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책상 서랍을 열었답니다. 문서 한 장을 꺼냈죠. 대통령 친필 사인이 적혀 있었어요. 우정 프로젝트 가동 승인서야. 자네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조직 말일세. 강철민이 문서를 받아들었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각하, 필요한 병력과 장비는 내가 뒤에서 지원하겠네. 단 실패하면 난 모른 척 할 거야. 성공하면 자네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강철민이 경례를 올렸답니다. 감사합니다. 1심의 본부 위치는 파악했나? 서울 강남과 부산 두 곳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남 본부를 쳐라. 거긴 중앙 서버가 있어.
그걸 파기하면 1심의 조직 전체가 무너질 거야. 알겠습니다. 강철민이 문을 향해 걸었답니다. 대통령이 등 뒤에서 말했어요. 강 중장, 살아 돌아오게. 이 나라엔 자네 같은 군인이 필요하니까. 강철민이 뒤돌아 다시 경례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안전가옥. 강철민이 작전 회의를 열었어요. 한철해서 박무진과 옛 전우 12명이 모였답니다. 목표는 1심의 강남 본부다. 20층 건물이고 경호 병력은 약 10명으로 추정돼. 한철이 손을 들었어요. 돌입 시간은요? 오늘 밤 11시. 야간 작전으로 간다. 해서가 노트북을 열었답니다. 골드문 복구 완료했어요. 이제 1심회가 훔쳐간 데이터는 쓸모없어요. 제가 원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강철민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잘했어. 박무진이 무기 상자를 열었어요. 소총, 수류탄, 폭발물이 가득했답니다. 할아버님 창고에서 가져온 겁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전우들이 각자 무기를 챙겼죠. 강철민이 모두를 둘러봤어요. 우린 공식적으론 반역자야.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엔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어. 그걸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네. 한 전우가 웃었답니다. 중장님, 우린 형님 믿고 따라온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 50분. 강남 1심의 본부 앞. 검은 벤 세대가 멈춰섰답니다. 강철민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어팀은 정면 돌입, B팀은 후면 진입, C팀은 옥상 강화. 10분 안에 20층 서버실 장악한다. 알겠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강철민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답니다. 로비로 달려 들어갔죠. 경비원들이 총을 뽑았어요. 강철민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답니다. 경비원 둘이 쓰러졌어요. 한철이 뒤따라 들어와 나머지를 제압했답니다. 계단으로. 일행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5층에서 경호원들과 마주쳤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죠. 수류탄이 터지며 경호원들이 흩어졌어요. 강철민이 앞장서서 돌파했답니다. 10층, 15층을 지나쳤어요. 숨이 가빴답니다. 20층 입구가 보였죠.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박무진이 폭발물을 설치했답니다. 폭파합니다. 모두가 엎드렸어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날아갔답니다. 안으로 돌입했죠. 서버실이었어요. 거대한 컴퓨터들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해서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5분이면 다 파괴할 수 있어. 시작해. 해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답니다. 화면에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죠.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민이 돌아봤답니다. 국방부 차관이 서 있었어요. 옆엔 1심의 회장이 있었답니다. 강철민, 끝까지 오긴 왔군. 차관이 총을 겨눴어요. 강철민도 총을 들었답니다. 게임 끝이야. 증거는 이미 대통령께 넘어갔어. 차관이 웃었어요. 대통령? 그 사람도 우리 편이야. 거짓말. 믿기 싫겠지. 하지만 권력이란 게 원래 그래.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지. 강철민이 방아쇠를 당겼답니다. 총알이 차관의 어깨를 관통했어요. 차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1심의 회장이 뒤로 물러섰답니다. 쏘지 마. 항복한다. 한철이 회장을 체포했어요. 해서가 소리쳤답니다. 오빠 완료됐어. 서버 전부 파괴했어. 강철민이 창밖을 봤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들렸답니다. 철수한다. 일행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대통령이 보낸 거였죠.
모두가 헬기에 올라탔어요. 헬기가 상승했답니다. 강철민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심의 본부에 불이 났어요. 서버실에서 시작된 화재였답니다. 건물 전체가 불타고 있었죠. 한철이 강철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님, 해냈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장. 강철민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답니다. 강 중장, 1심의 본부 공격은 대통령 승인 하에 이뤄진 겁니까? 강철민이 마이크를 당겼어요. 그렇습니다. 우정 프로젝트는 국가비상대응 조직이며 대통령께서 직접 가동을 승인하셨습니다. 야당 의원이 서류를 흔들었답니다. 하지만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1심회가 먼저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했고 우린 방어한 겁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여당 의원이 일어났답니다. 강 중장의 행동은 애국입니다. 부패한 군 고위층을 척결했어요. 야당 의원이 반박했죠. 절차를 무시한 사적 복수입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다음 증인 불러주십시오. 한철이 증인석에 섰답니다. 한철 소령, 당신은 상관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철이 똑바로 의원들을 봤어요. 명령이 잘못됐다면 어기는 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조국을 지키는 겁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답니다. 의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어요.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됐답니다. 오후 6시 결과가 발표됐어요. 국회는 강철민 일가의 행동을 애국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므로 명예예편을 권고합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다음 날 국방부 대강당 예편식이 거행됐어요. 강철민, 한철 해서 세 남매가 나란히 섰답니다. 국방부 장관이 훈장을 수여했어요. 강철민 중장, 한철 소령 해서 대위. 세 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강철민이 경례를 올렸답니다. 마지막 경례였어요.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답니다. 강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강전 중장, 소회가 어떠십니까? 군복을 벗게 돼 아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강철민이 한철과 해설을 봤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사진을 찍었죠. 일주일 후 한적한 시골집. 강철민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평범한 민간인 옷차림이었답니다. 한철이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죠. 해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 식탁에 세 남매가 둘러앉았답니다. 형,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요. 한철이 웃었어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평화롭고 좋아. 해서가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근데 오빠들 심심하지 않아요? 왜? 우린 평생 총 들고 뛰어다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니까 이상해요. 강철민이 웃었답니다. 익숙해질 거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TV를 켰답니다. 뉴스에서 국방부 발표가 나왔죠. 골드문 프로젝트가 정식 배치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방공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해서가 뿌듯해했어요. 내가 만든 거야. 자랑스럽다, 우리 막내.
강철민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밤 10시 강철민이 혼자 마당에 나왔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철민 전 중장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시죠? 국가정보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강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답니다. 무슨 일로요? 전화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철민이 별을 올려다봤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광화문 카페. 강철민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답니다. 국정원 원장이었어요. 강 전 중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우정 프로젝트를 공식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철민이 봉투를 열었어요. 조직 개편안이 들어 있었답니다. 민간 특수기관이죠. 정부 직속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투입될 겁니다. 제가 이끌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동생들도 함께요. 강철민이 서류를 덮었어요. 거절합니다.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왜죠? 우린 이미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강철민이 일어섰답니다. 원장이 팔을 잡았어요. 강 전 중장, 이 나라엔 당신이 필요합니다. 강철민이 원장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카페를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강철민이 백미러를 봤어요.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답니다. 한철과 혜서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됐어요? 강철민이 차에서 내렸답니다. 거절했어. 잘하셨어요. 세 남매가 집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 탁자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혜서가 열었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올랐죠. 첫 번째 임무 북한 핵시설 정보 수집. 기한 72시간. 강철민이 화면을 봤어요. 한철이 옆에서 웃었답니다. 형님, 거절했다며요? 거절은 했지. 하지만 조국은 못 버리잖아. 혜서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임무 수락할게요.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수락해. 화면에 미션 액셉티드라는 글자가 떴어요. 세 남매가 서로를 봤답니다. 미소를 지었죠.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조국을 지키는 그림자. 그게 바로 우정 프로젝트였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밤이 시작됐답니다. 강철민이 무기고 열쇠를 꺼냈어요. 준비하자. 72시간밖에 없어. 한철이 일어서며 말했답니다. 또 시작이네요. 혜서가 노트북을 챙겼어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세 남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그들은 오늘도 조국을 지키고 있었어요. 강철민 삼남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군복을 벗었지만 조국을 향한 마음만은 결코 벗지 못한 세 남매. 가문의 명예보다 나라를 선택했고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택한 그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신념과 용기, 그리고 가족애죠. 강철민 삼남매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 아닐까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채워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